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43년 전에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사람, 보고 싶었던 사람, 이들의 소식을 헤아릴 길이 없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소식을 줄 것을 기다립니다. 저는 43년 전인 5월 20일 나주가 무장시민군에 의해서 점령당하자 갈 곳이 없어서 찾아간 곳이 나주 예비군 대대였습니다. 거기서 5월 20일 첫날 밤을 보내는 날, 당시 20대 후반의 김중희와 이중희가 저에게 초등학교 시절에 월남에 있는 국군장병 아저씨께 이문 편지 쓰던 기억이 새롭다면서 제게 월남전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나는 그 두 장교의 얘기를 듣고 월남전 이후에 13년 만에 입어본 군복과 군화 복장을 하고 그들에게 월남전의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군수품의 종류는 1종부터 10종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피복류, 입고 신은 피복류가 2종, 4종에 해당됩니다. 당시 2, 4종 보급품인 정글복과 정구라의 국산화 조변작전의 비화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966년) 월남 나트랑에서 김치작전 실시 이후에 2달 만에 사이공에 있는 주월 사령부로부터 녹색작전 2호로 시달된 군수 2호 전통 명령서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4종 작전에는 근무중대와 경비소대 병력이 동원되어서 기상천외한 벤티 차림에 완전 무장을 하고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벤티 차림에 방탄조끼를 입고 수류탄을 매달고 완전 무장을 한 병사들이 부대 주변 정글 8부 능선의 탈환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작전인 만큼 공포탄이 남아 헬기의 기총 사격과 지상의 기관총 사격이 퍼붓는 만큼 낮은 포복은 필수였습니다. 벤티바람으로 작전에 참가했던 병사들은 무릎과 팔목에서 흐르는 피도 아랑곳 없이 고지를 향해 낮은 포복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실전을 능가하는 작전으로 우리들은 가시덩굴에 팔과 무릎이 피투성이가 되고 공중과 지상에서는 정운병이 분주하게 카메라와 16mm 영사용 사진을 찍어대고 있더군요. 다음날 어김없이 만들어진 브리핑 차트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주월 한국군은 사계절이 뚜렷한 동양인의 체질로서 열대 다습한 고온의 정글전에서 미군이 지급하는 정글 전투복이 동양인의 체형과 체질에 맞지 않아서 각종 피부병을 일으켜 급기야는 정글복을 버리고 맨몸으로 작전에 나서는 부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전투 상황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소속된 십자성 부대 백군수 사령부는 올람의 5대 휴양 도시인 나트랑 해변에서 5km 거리 떨어진 정글 속에 있습니다. 군수부대 특성상 매월 한두 차례는 주월 미 국방성 군사고문관이 참여하는 이범준 사령관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16mm 영사기로 시작되는 벤티 차림의 작전 모습에 미군 고문관은 노노를 연발하면서 브리핑에 참석했던 총군 기자들을 의식하고 이 사실을 감추려고 안절부절하더군요. 당시는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반전단체의 올람 파병 반대 열기가 빗발치던 때라서 한국군의 벤티 차림 작전이 알려질 경우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게 뻔한데 바로 목전에서 한국군 벤티바람 작전의 황당함을 미 군사 고문관이 목격한 셈입니다. 당시 우리 주월 한국군이 벗어던졌던 미제 정글복과 청구라는 미국이 월남전의 열대지방 특수지역의 작전에 사용하려고 특별히 제작한 보급품입니다. 무더위 속에 땀의 흡수 처리가 뛰어나고 정구라는 오랜 시간 늪지대에서 신발을 벗지 않고도 견딜 수 있는 특별한 제품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최상의 보급품을 내던지고 최하의 국산 보급품을 선택했던 한국군 사령관 최명신 장군과 국산화의 꿈을 이룬 십자성 부대 백군수 사령관 이범준 장군의 애국심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월 한국군은 월남전에서 한 푼의 달러가 얻어진다면 세부치 한 조각이라도 고국으로 보내고 전쟁 비용을 아껴서 조국 대한민국에 보내는 게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바로 그 특명작전은 모든 전쟁 장비를 국산화하라였습니다. 국산화 조변의 특명작전으로 이사종 보급품이 국산화가 된 후 지급되는 런닝과 벤티, 정글복과 정글화들은 무더위 속에서 흐르는 땀들로 지급된 지 하루 만에 찢겨지기도 했지만은 조국에서 만든 옷, 우리 부모 형제의 손길과 채취를 느끼고 아무 불평 한마디 없이 찢겨진 국산 정글복을 입고 전투를 했습니다. 나는 대대장 정서령과 세 사람의 동료들이 마치 월남전 당시의 전우들처럼 전선에서의 환상을 느껴봅니다. 오늘 밤을 지내면 내일은 사태 수습을 위해서 주민들이 부대를 방문하기로 약속 온 터라 모두들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새벽 3시를 알리더군요. 이때 김중희가 월남전에서 한국군의 피해와 백두공과의 현지 주민들의 식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나는 김중희의 궁금증을
털어주기 위해서 월남전의 배경과 그 나라 국민성을 현지에서 느낀 대로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1966년 11월 월남의 5대 휴양도시로 알려진 항구도시 나트랑에서 북쪽 8km쯤 떨어진 정글 평야지대에 주둔한 우리 부대는 새벽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기동타격대 병력이 사령부 정문 쪽으로 비상 출동했습니다. 정문 앞은 월남 현지 주민들과 학생들이 몰려와서 피켓과 현수막을 흔들면서 따이안 물러가라, 따이안 고홈을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위대의 요구는 월남 경찰을 폭행한 한국군을 내놓으라는 항의 데모였습니다. 건이어서 사령부 소속 26헌병대가 출동해서 258 병참보급소 이상병이 긴급 연행되어 영창에 구금되었습니다. 이상병은 전날 보급품 수령으로 캄남만 미군 보급기지에서 보급품을 싣고 나트랑 시내로 들어서다가 가벼운 교통사고를 냈던 것입니다. 사고를 당한 월남인을 트럭에 태워서 부대 병원으로 후송 중 경찰의 제지를 받고 환자를 내려놓으라며 권총을 들이대는 월남 경찰을 거부하고 주민을 부대 병원까지 옮겨와 치료해 준 게 그 사건의 첫말이었습니다. 그들 시위대의 요구로 이상병은 월남 경찰에 넘겨지고 그들은 담뱃불로 고문하고 심한 폭행을 당한 채 이틀 만에 이상병이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부대로 넘겨진 이상병을 본국으로 송환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참전한 우리들은 그것도 교통사고 환자를 병원에 후송하려던 이상병에게 고문과 폭행을 한 후에 본국 송환의 억지를 부리는 월남인들. 당시 한국군은 국위선양과 십자군으로서 사령관의 특별 지시를 지켜야 했습니다. 100명의 배통을 찾기보다 한 사람의 양면을 보호하고 대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로 이상병이 강제 송환되자 우리들은 울분을 삼키면서 약소국가의 피해를 이억만리 월남 땅에서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한국군 물러가라, 미군 물러가라, 시위와 데모 행렬이 그칠 새 없는 월남인들. 공산화와 민주화의 갈림길에서 전쟁의 나라가 망가진 채 이기심에 가득 찬 그들에게 미군과 한국군이 치른 8년의 월남전은 결국 공산화된 교훈만을 남겼던 것입니다. 한국군이 월남전에 파병되기 직전인 65년, 당시 야당의 지도자 김대중, 김영삼은 미국의 대리전쟁에 한국의 젊은이들을 죽음의 전쟁터로 보낼 수 없다면서 연일 집권 여당이었던 공화당 정권을 성토하고 국회 파병 동의안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이 그칠 사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자식들을 전쟁터로 내몰아야 하는 부모 형제들의 파병 반대의 원성은 심했지만 국가의 부름에 월남인의 자유평화를 위해서 파병된 우리들에게 한국군 물러가라, 따이안 고음을 외치는 이들의 모습에서 저는 이 나라의 장래가 염려스러웠던 것입니다.
바로 내부군 대대 단 하나 남아있는 이 부대를 내놓으라고 총을 쏘아대는 무장 시민군들, 나는 이들의 기습 공격을 우려하고 300명의 진압군이 투입되었다면서 거짓 정보를 흘려주었던 것입니다. 잠시나마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안정시키려는 이유였다는 설명에 대대장은 궁금증이 풀린 듯 사후 대처 방법을 논했습니다. 300명 진압군 공수라는 헛소문을 퍼뜨린 지 2시간쯤 해질 무렵에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진압군 공수 소식 이후 무장차량 10여 대가 광주 목포 간 도로인 나주 천주교 앞 도로변에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